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죠. 네. 네. 아, 이거 소개. 당황하셨어요? 네, 아니요. 여기 모니터에 뭐가 있어서 저걸 혹시 읽고 시작하시는 건가 해서. 김세윤 씨가 뭐 소개하고 싶으면 읽으시든가. 네, 7603 쓰시는 분께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라린이인데요. 저게 아마 라디오 어린이겠죠? 그렇죠. 네. 덕분에 미스 비헤이비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모두가 봤으면 싶은. 이라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영화를 네. 재밌게 보셨다는 사연이 왔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김세윤 씨가 굳이 소개하니까 네. 뭐 소개하는 거죠. 너무 좋았다고 하시니까. 아, 우리는 방송 중에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음악 너무 좋았어요. 이 멘트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네.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 이제 부잣집은 그렇죠. 그런 멘트 부잣집. 네. 그런 사연 부잣집과 이제 그런 사연을 고픈 사람의 차이. 예. 그리고 방금 문자 보내주신 분은 심지어 새싹 문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새로 개봉하는 영화를 그래도 소개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꺼진 영화 다시 보자. 아, 꺼진 불 아니고 꺼진 네. 영화. 코로나 시국에 네. 저도 약간 차근차근 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마땅히 소개를 했어야 하나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소개하지 못한 영화를 저도 목록을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예. 이 영화를 제가 찾아보고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소개 안 했다고?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이 영화를 제가 깜짝 놀라서 제 기억력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소개한 기억은 완전 없네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분들께는 꼭 소개를 했어야 하는 영화거든요.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의 제목은 미드 90. 미드 90이라고 보통 읽었고요. 90s. 예, 그쵸. 뭐 쉽게 설명드리면 90년대 중반입니다. 1990년대 중반이라는 원제를 갖고 있고요. 이 미드라고 쓰니까 자꾸 미국 드라마의 준말 같은데 예, 이게 한글로 쓰면 그렇게 보여요. 미드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미디엄의 네, 그렇죠. 그래서 미들의 줄임말. 예, 그래서 1990년대 중반이라는 게 그냥 영화의 제목입니다. 네. 이거는 영화를 만든 감독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감독이 원래 배우거든요. 조나 힐이라고요.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그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와 함께 머니볼 이론을 완성하는 브래드 피트의 조력자 역할을 한 배우가 있습니다. 얼굴 보면 알겠는데 이름은 굉장히 네. 생소하네요. 그리고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에서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옆에서 같이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네. 같이 보내는 그룹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조나일이었고요. 또 최근에는 거스 반 산트 감독의 돈 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얼굴 보니까 확 알겠네.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살을 조금 찌우고 살을 조금 빼는 거에 따라서 인상이 확 달라지기도 하고요. 최근에 거스 반 산트 감독의 돈 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또 머리를 기르고 핫팬츠 입고 나오니까 또 완전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아무튼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우네요.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정말 최근에 가장 바쁘고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은 조연 배우로 이름을 알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10대였던 거죠. 네. 근데 본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성장기는 스케이트보드로 점철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무리에 섞인 덕분에 나의 세계가 넓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백인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자기가 다니는 곳만 다니면 자기의 세상이 되게 좀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맨날 길거리 나가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니었다면 어울리지 않았을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나 자기와는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면서 자신의 세계가 아주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서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미드 90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시나리오만 한 4년 동안 썼는데
언젠가는 만들겠자고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위플래시래요. 그 머니볼을 만든 감독하고 위플래시를 같이 봤는데 네. 재밌게 본 거죠. 재밌게 보고 나오면서 그 감독이 그러더래요. 야, 이거 위플래시 만든 애가 너보다 어려. 그래? 한마디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도 이제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만든 영화가 미드 90이고요. 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어떻게 달리 뭐 길게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996년에 13살 스티비라는 소년이 네.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예.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바로 조나엘 감독의 실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조나엘 감독이 본인이 실제로 스케이트보드를 탔던 그때 그 거리, 그때 건물 앞에 가서 찍은 영화고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네. 좋은 영화를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매력이고요. 수많은 평론가들조차 이 영화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던 이유가 살아있다는 거죠, 영화가. 그 느낌이 뭔가 좀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쪽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대충 아는 척하면서 만든 영화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주 그 외국에서의 대체적인 평가였고요. 네. 일단 이 영화의 생명력은 캐스팅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친구들을 다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13살 스티비를 연기한 배우는 물론 아역 배우이기도 하지만 아역 배우인데 이 영화에 오디션을 합격한 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를 공원에서 타고 있다가 캐스팅이 됐어요. 스케이트보드로 캐스팅됐군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 소년 정도를 빼면 함께 등장하는 대부분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주요 역할들은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실제 거리에서 LA 거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친구들이었고 네. 그 친구들이 이 영화에 임하면서 무슨 희망을 가졌냐면 한 번도 세상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스케이트보드를 진지하게 대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뭔가 껄렁껄렁한 아이들의 뭐 그냥 심심풀이 놀이 정도로만 취급을 하는데 자기들은 정말 진지하게 스케이트보드에 인생을 걸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순간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데 그 순간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니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영화 속에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매력은 음악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 영화의 플레이리스트는 이 조나엘 감독이 실제로 그 시절에 들었던 음악들로 음악을 다 채우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힙합이 일단 영화에 계속 나오고요. 네. 그 외에 니르바나부터 시작을 해서 픽시스도 나오고요. 모리세이도 나오고요. 뭐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영화 장면과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뭔가 꼭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라고 해도 10대 시절에 어떤 사람은 그게 길거리 농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케이트보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네. 뭔가에 그냥 푹 빠져서 그리고 어떤 그런 좀 친구들의 무리에 섞여서 10대의 한철을 보냈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끝내주게 멋진 음악이 가득한 영화라고 이 영화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 몇 분 여기다 올려주셨는데 네. 다들 너무 잘 보셨다고. 네. 특히 아마 90년대 음악을 좀 이렇게 좀 들었던 분들이라면 90년대 팝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일단 1983년생이 감독과 좀 비슷한 또래라면 특히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반가울 거고 주인공의 플레이리스트에 이런 노래들이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이 곡은 약간 좀 튀어 보였지만 장면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건 뭐 60년대 음악인데요? 네. 더 마마스 앤더 파파스의 Dedicated to the One I Love라는 곡인데 네. 이 주인공 소년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는 싶은데 못 타거든요. 처음에 계속 넘어지고 혼자 밤에 연습하고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케이트보드를 넘어지지 않고 타고 형들이 구사하는 기술 하나라도 배우는 게 인생의 목표인 아이가 네. 나중에 그 도로 한복판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형들하고 쭉 이렇게 좀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 음악이 흐르는데 그 도시의 풍경과 스케이트보드 소리와 이 음악의 조화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자, The Mamas and the Papas입니다. Dedicated to the one I love. 듣겠습니다. 이분 진짜 이거 이영빈 씨가 지금 선진강변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듣고 있어요. 꼭 보고 싶네요. 이런 분은 꼭 보셔야죠. 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약간 해질녘이 되면서 이 음악이 따는 게 바로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지금 아마 완벽한 순간을 즐기고 계신 것 같고요. 네, The Mamas and the Papas, Dedicated to the one I love 들었습니다.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거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재수업계의 변하기 전의 나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나이가 있지 않았나. 사람이 살면서 약간 좀 재수없는 어른이 되었다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해 어른이 됐네. 근데 내가 아직 좀 재수없는 사람이 되기 전의 나이.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는 13살이고요. 그 재수 없는 어른이라는 표현 참 열심히 노력해서 뭐 그럼 재수 있는 어른이 되면 되죠 뭐. 그리고 이 감독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맨날 길거리에 나가서 스케이트보드 탈 때 자신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사람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따분해 보여서 그렇게 따분하게 살지 않으려는 애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스케이트보드를 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사실 그 시절에 스케이트보드를 탄 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세상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떤 친구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준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는 스케이트보드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음악일 수 있고 그럼요. 영화일 수 있고 이게 기타를 치는 거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그림일 수 있고 축구일 수도 있어요. 축구. 그렇죠. 축구. 그리고 누군가에겐 게임일 수도 있겠죠. 게임. 네, 그래서 내가 아직 재수없게 변하기 전의 나이에 내가 무언가 몰두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관객이 있을까 봐 미리 관객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는 스케이트보드 대회에서 1등하고 그런 영화 아니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 아주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그려내는 그런 영화 아니다. 그런 영화 아니다. 그런 영화라고 혹시나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음악 얘기 해드렸는데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이 트렌트 레즈너하고 애티커스 로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장 핫한 음악 감독을 모셔다가 스코어를 작곡을 시켰는데 사실 스코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 영화의 삽입곡들이 너무나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 특히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에 정말 많은 힙합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방송을 해보려고 고를 틀려고 봤더니 방송 불가인 게 많아서 이거는 영화를 직접 보시고 그 음악 리스트를 아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영화들의 또 추세가 예전처럼 오리지널 스코어가 기억이 남는 영화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어떤 멜로디가 강조된 스코어보다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 효과의 하나인 것처럼 스코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영화 볼 때는 완벽하게 빠져드는데 옛날 엔니오 모리코네나 존 윌리엄스처럼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어떤 선율을 잘 강조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근데 조금 전에 김세윤 씨가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스케이트보드가 됐건 음악이 됐건 뭐 게임이 됐건 미술이 됐건 뭐든지 스포츠가 됐건 이렇게 공부 빼고 공부라는 게 이제 저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아니면 취업하기 위한 그런 공부 빼고 다른 것에 이렇게 정신이 팔린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정신 안 팔고 공부에 전념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본
책에서 그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게 방송 용어인가요? 지땡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하네라고 얘기할 때 지랄. 예, 표준어예요. 아 그렇군요. 지랄. 네.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인간의 인생에는 젊을 때 얌전하면 나이 먹어 사고치고. 네.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살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어떤 지랄의 총량이 있는데 그걸 적당하게 이제 풀면서 사는 게 맞지. 꼬박꼬박 아주 모범적으로 차곡차곡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뒤늦게 사고를 치느니 젊을 때 방황하고 젊을 때 경험하는 게 자기는 낫다고 본다. 네네. 라는 이야기를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어떤 조언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그렇게 10대 시절에 내가 무언가에 다른 목적 없이 다른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나 어른이 세워준 어떤 목표 없이 내가 정말 좋아서 몰두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그때만큼 뿌듯한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좀 대견스럽고 네. 자기가 좀 뒤를 돌아보고 추억할 때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머지 시간을 견디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는 스케이트보드지만 영화를 보시면서 그때 나에겐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라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영화일 것이다. 일단은 거칠게 만든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점을 감안하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듣는 글쎄 부모님들 중에서도 네. 조금은 자식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네. 참 어렵긴 해요. 자기 자식이 되면 이게 남의 애들 보면 아이고 애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시나 이러면데 또 자기 자식이 되면 그게 쉽진 않은데 아무튼. 네. 그 어느 시인이 그랬어요. 그 시를 읽는 거는 정말 쓸모없는 짓이다. 정말 누가 봐도 그게 밥이 되거나 뭐 쌀이 되는 짓이 아니다. 그런데 쓸모없다는 게 바로 시의 존재의 이유다. 왜냐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쓸모없는 짓에 투자한다는 건 정말 고귀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그 일생 전체를 네. 통틀어 계속 쓸모 있는 짓만 네.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지금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의 쓸모는 나중에 찾게 된다는 게 그 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제가 이 영화에서 이 노래를 배운 게 아주 저에겐 그 소득이었습니다. 이게 잠깐 스쳐가는 곡인데요. 네.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헝가리 밴드고요. 이거 4576번으로 바로 신청도 하셨네 지금. 네. 오메가의 이걸 제가 발음을 막 찾아봤는데 오메가. 제일 비슷한 게 윤하유 레니 정도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을 하면 진주빛깔 머리를 가진 소녀라는 정도의 뜻이라고 하는데 네. 멋지던데요 음악이.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윤하유 레니. 네. 오메가의 멋진 네. 음악.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